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다양화. 지배구조 다양화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국내 특징상 어쨌든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로 잡담으로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정책 방향성이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방향성이나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대중,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ESG가 뭔지는 이제 귀 아프게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요.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투자도 하고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한 행태가 된다. 사회적 기업, 환경, 그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잖아.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게 실체화가 됐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단어가 멋있게 ESG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챕터라고 굳이 챕터를 나눈 게 뭐냐? 이 ESG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가 함께 중요하네? 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게 여기서 또 나온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SG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DT는 더 중요해. 이 환경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하는데 왜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또 언급이 나왔을까?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이의 경우로 봅시다. 환경. 자, 지금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없애버리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상향을 건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면 좋지만 안 될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해서 얻는 기술력이 얼만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물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겠지만 탄소 배출을 최소화를 하자는 뜻이고,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무언가를 생산할 때 최대 효율을 뽑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탄소를 120단위를 써야 한 개의 물건을 만들던 거를 탄소를 100단위를 써야 한 개 물건을 만들게 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가 최소한으로 돌아가고 딱 적당하게 돌아가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딱 적당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반대로 탄소가 배출되는 어떤 다른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차단해서 줄이는 것도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두 개가 결국 요지가 뭐예요? 효율화예요. 효율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건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지점까지 극한으로 관리를 하려면, 여러분들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대를 예측해서 그때 반짝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 정확히 생산할수록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덜 쓰는 시간대는 과생산하지 말고 결국 효율화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전소 효율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스마트 그리드가 결국 스마트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계측기, 계량기들을 이제 중앙 컴퓨터가 접속한 상태로 관리를 해서 자동으로 최대한 관리하고, 사람이 실시간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효율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모든 계량, 계측이 전산으로 관리가 돼야 되죠. 발전소 입장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전산화 및 자동화. 결국 이 ESG를 위한, 특히 환경 분야에서 에너지 관리, 탄소 배출을 가장 적정 효율적인 지점까지만 하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마 제 채팅창 그 누구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가요. 좌니님,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세계 2위 클라우딩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탄소 배출, 왜냐면은 자신들의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농업기술 연구와 이 자연환경에서 탄소를 저감시켜주는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ESG 분야에서. 그러면 환경 분야는 알겠어. 결국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탄소 배출은 생산과 에너지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효율화한다는 것은 디지털 신호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하려는 일이 거기에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럼 두 번째, S, 소셜, 즉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 여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순간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이제 깨달을 텐데, 제가 방송에서 입을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디오는 채워야죠. 빠르게, 그거보단 빠르게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어쨌든 본인들의 직원들 또는 인근 사회 기여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우리들 말로 하자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있어요. 사실 그냥 사회에 좋은 일을 하냐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그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또는 어떤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나 자신들의 매점, 매대나 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근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쳤을 때 그 관리를 잘하는 법은 결국 뭐겠어요? 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보 수집. 관리하려면 일단 정보 수집이 잘 돼야겠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결국 효율화입니다. 우리 A라는 회사가 내고 있는 서울 인근 어딘가에 내고 있는 A 지점 인근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은데 내가 1억을 들여서 기여를 해. 근데 그 1억을 그냥 냅다 갖다 부은 다음에 갖다 쓰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극대화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그 인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해야 지역사회 극대화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마켓을 연다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은 왜 그 지역사회 마켓을 잘 못 열까요? 관리하기 힘들어서예요.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새로운 기획안이 단순해 보이는데도 작동하지 않은 장벽은 그거예요. 시작하려면 관리할 게 자잘한 게 많아요. 진짜 현실적.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화 한다든지 아예 그냥 시스템, 컴퓨터로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새로운 시도나 기여 자체를 도전하는데 편해지겠죠. 기여하려고 했을 때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전산으로 정보 수집이 된다면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우리가 이번에 마켓을 열었는데 그 인근 주민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싼 가격에 이런 마켓 물품들을 사가셨는지 집계가 잘 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정부 지원을 받기도 더 편해지겠죠. 애초에 정부 여러분들 저희 API 통해서 저희 마켓에서 결제되는 거 바로 투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속이고 남겨먹는 거 없이 정부분들 저희 데이터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 혹하지 않겠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정부에서 원하시는 데이터 언제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API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불투명한지 아닌지 알게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여를 투명하게 디지털 신호로 전달드리겠다라는 곳에 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떤 사회적 기여나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관리를 하거나 도전을 할 때도 결국에는 멋지게 말해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결국에는 전산화, 컴퓨터를 통한 관리가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회 기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아그거 여기오라는 오픈소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뉴스를 검색한 다음에 엑셀로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아그거 여기오를 제가 사람이 직접 한다고 쳐요. 그럼 제가 몇 명한테나 그 기여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와닿으세요?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어차피 연습하는 김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 실행하시기 편하게 실행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exe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접근해서 다운받아가지고 검색어 넣으니까 엑셀로 저장이 되네? 우와! 이러면서 쓰시면 되잖아요. 전 여기 가만히 있는 이게 제가 만약에 기업이었다면 엄청나게 단순한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하나 짰다, 그 다음에 공개해놨다, 버전 관리만 하면 된다 라는 것만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직접 움직인 것보다, 기업이 직접 움직여서 직원들이 직접 움직여가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1000배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여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와닿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ESG 중에 S까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역할이 커요. 따져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죠. ESG의 마지막, 막내죠, 막내. 지배구조라는 거는 그 지배구조 위에 계신 분들이 투명하거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시는 분들이냐라는 의미예요. 성별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솔직히 아직까지 이 사회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5대5로 해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의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이제 환경이나 사회적 기여에 그거보다는 이제 확 와닿기는 힘들긴 해요. 근데 여기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의미는 G에서는 투명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의 현재 상태겠죠. 결국에는 그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는가, 지배구조가 뭔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외부, 정부라든지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봤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ESG 경영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로만 물었는데 서면으로 이메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어야 돼요? 서면으로 받았어. 회계 자료를 받았어. 어떻게 믿어? 그랬을 때 이 지배구조가 건전한가,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가를 볼 때는 그 기업의 정보를 얼마나 보기 편하게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가를 봐요.
여기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배구조에서의 포인트 뭐다? ESG 경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갖는 의미는 외부인 입장에서 이 기업의 외부인에게 우리 정보는 투명하게 우리 지배구조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하게 뽑은 이 이사진들이 잘 활동하고 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이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전산화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라는 의미에서도 기업 경영 외부에서 봤을 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결과적으로 이 ESG 경영을 얘기하다가 딴 얘기 아니야 싶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ESG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가 중요한데? 라는 이 큰 흐름 이 왜 잡혔는지를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그냥 느껴보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당연한 것 같죠. 이제는 한번 들어보니까. 근데 듣기 전까지는 ESG 경영을 하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라고 누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얘기했으면 쟤 또 그냥 또 잘난 척 하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한다 이랬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 악마의 혀에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어디 가서 ESG 경영 뭐야 기획서 쓰기 싫어 누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야 그런 거에서 귀찮아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ESG 경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알아봐서 첨언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재수없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